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이갱기님 100명이요? 지지자가 아직 존재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셨고 태극기 모독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5017님 이분은 아마 지금 연희동에 태극기를 들고 광주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걸 외치는 그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함양 박소근님 죄를 고백하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밖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아무 말 안 하고 탔습니다. 배춘아님 아까 저희가 예전의 말들 이순자 씨, 전두환 씨의 말 중에 몇 개를 들려드렸잖아요. 그거 들으시고 전두환 같은 사람이 경제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먼지 먹으며 폐병 걸렸던 소녀들, 손가락 잘리고 기계에 끼어 나갔던 청년들, 그 가장들이 경제를 일으킨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도 좀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뭐 댓글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이택수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유튜브 댓글쇼에서 이 이야기 좀 이어가고 지금 네. 뭐 분노의 댓글들이 워낙 많이 와서 네. 그때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저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궁금하고 오늘 스페셜 조사까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네. 많아요. 먼저 정당 지지율부터 보죠. 네, 민주당 지지율이 37.2%로 1.1%포인트 빠졌고요. 예. 한국당이 30.4%로 1.6%포인트 오르면서 예. 3주 연속 상승했고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 결국 30% 벽을 넘었군요. 네, 리얼미터 기준으로 2년 5개월만. 그렇습니다. 30%를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게 2016년 10월 둘째 주였는데요. 예. 2년 5개월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질 전당대 효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고 또 미세먼지 악화 등 한반도 평화, 민생, 경제 어려움 가중에 따른 반사익 측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전당대회 효과 아직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새 대표 효과 네. 거기다가 북미 회담 결렬되면서 그것도 이제 뭐 반사익이 있을 네. 거고, 거기다가 지난주에 미세먼지 지독했던 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네, 미세먼지가 관측 사상 최악이었기 때문에 예, 예. 과거 이제 2016년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좀 심했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였죠. 예. 그때 뭐 고등어 삼겹살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 초반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당시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진 적이 있거든요. 아하. 이번에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고 오래 갔죠. 예, 그래서 예. 지지율이 빠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이번에 역대 최대 연속 뭐 며칠이었어요? 6일이었습니까? 계속 경보가 나왔을 정도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을 정도니까 이것도 영향을 크게 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국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봤다 쪽에 더 네. 비중이 실리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행간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황교안 대표를 네. 본다라고 하면은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대한애국당이라든지 아니면 친박 세력들 혹은 이제 또 반대쪽에는 바른미래당 쪽에서 다 통합 연대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이 여전히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요인에 의한 반사익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의 지지율이 최소 격차로 줄어들었는데요. 6.8% 나는 네. 포인트 나는데요. 6.8% 6.8% 포인트. 최근 들어서 가장 적게 근접한 것이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샤이 보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리얼미터 기준하면 한국당 지지율이 한 5%포인트 감춰져 있었고요. 예, 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5%포인트 이상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동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률로 샤이 보수까지, 샤이 한국당층까지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동률이라고 봐야 수준까지 돼요. 왔다. 수준까지 붙은 거죠. 이건 지금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지난 지방선거, 작년 지방선거 바탕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봤을 자,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37.2, 자유한국당 30.4까지 읽어주셨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쭉 보죠. 네, 정의당이 7%로 지난주랑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네. 바른미래당은 6.2%, 한국당이 오르면서 바른미래당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1.1%포인트 빠졌고요. 민주평화당은 2.1%, 0.6%포인트 빠졌고 그다음에 무당층이 15.5%로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보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 됐다고 막 집회들 있었고 네. 이 뉴스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관련된 뉴스가 주말 내내 또 네. 나왔고 거기다 오늘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까지 가는 뉴스까지 네네. 쭉 나오는 이런 뉴스가 계속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는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요인들이 문재인 아하.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요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3.1%포인트 하락한 46.3%였고요. 부정평가는 2.4%포인트 증가한 46.8%. 데드크로스입니까? 네,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부정평가가 0.5%포인트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주 만에 다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예. 역시 뭐 민주당 하락한 것과 같은 이유겠죠. 분석해 보자면. 그렇죠. 다만 이제 낙폭이 조금 더 컸던 이유는 한유총 계약 연기 사태가 민주당에는 그 하락의 저항선 효과를 확실히 나타냈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에는 뭐 이조차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 낙폭은 1.1%포인트였던 반면에 대통령 지지율은 3.1%포인트 빠졌는데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소식도 있었고 예. 또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지난주 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 3.1절 저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2주 치가 이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더 그것이 크게 반영이 된 네. 거네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결렬 거기다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소식이 또 지난주부터 네. 주말까지 계속 나왔죠. 지난주 내내 미세먼지 안 좋았죠. 그렇죠. 악재가 막 겹쳤네요. 예, 그러면서 9주 만에 데드크로스 네. 뭐 청와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미세먼지가 정말 원망스러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번 주간 집계는 3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42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8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6.7%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셜 여론조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스페셜 여론조사는 뭐냐면요.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부. 네. 여러분 뭐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쓰면은 그 일정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한 50만 원 공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네. 이게 199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서 네,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근데 올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대로 둔다면 일몰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돌려보셨죠. 네, 저희가 3월 8일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34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3% 응답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질문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1번,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서 탈세를 막으려는 당초 취지가 충족되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탈세 막으려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많이 써라 장려하려고 시작한 게 1999년의 의도인데 네. 이미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그렇죠. 1,000원짜리 사면서도 신용카드 네. 긁는 시대인데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 1번 2번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장해야 한다. 네, 연장해야 한다 2번 네. 3번은 잘 모르겠다. 네. 결과는 뭐 저는 네. 연장 쪽에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네.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가 네, 네. 궁금하네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5.9%, 예. 3명 중에 2명꼴로 나타났고요. 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3.8%로 나타났습니다. 이 65.9%가 더 네. 연장하자. 네네. 이 얘기. 사실상 이게 세제 혜택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줄이면 상당히 타격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네. 20.3%는 원래 목적 달성했으니까 원칙대로 폐지하자 이렇게. 네. 좀 분석해 보셨어요? 네, 주로 카드를 많이 쓰는 사무직 예. 종사자들이 73.8%가
연장하자는 의견을 보여서 예. 높은 편이었고요. 또 앞으로 카드를 많이 쓸 세대죠. 학생층 83.7%가 연장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아까 조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 여론 살펴보고요. 뭐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달리는데 이 댓글들 가지고 같이 우리 댓글쇼로 가죠. 알겠습니다. 예, 이택스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